생사를 결정지을 최소한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수많은 사고 속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아쉬워합니다. 아슬아슬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재난구조의 골든타임. 특히 도움을 청하거나 스스로 탈출하기 어려운 바다 위 사고는 골든타임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선창 1호 선내에 계신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빨리 좀 와줘요. 네, 지금 선생님 선창 1호 그쪽 가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의 목소리. 당시 절박한 심경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포함한 3명은 뒤집힌 배 안에 남아있는 공기주머니, 에어포켓에서 겨우 숨을 쉬며 버티다가 2시간 43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평소 수도권 낚시객들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낚시객들이 찾는 영흥도의 진두항. 그날 또 새벽부터 낚싯배들이 출항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3일 오전 6시 낚싯배 선창 1호도 22명을 태우고 진두항에서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불과 5분 만에 336톤 규모의 급유선 명진 15호와 충돌. 9.7톤으로 불과 급유선의 30분의 1 정도였던 낚싯배는 큰 충격을 받아 순식간에 전복하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선자의 신고로 사고가 접수된 지 33분 만에 해경의 구조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22명의 탑승객 가운데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수온이 10도 안팎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표류하던 낚시객들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낚싯배 선창 1호는 어쩌다 대형 선박 명진 15호와 충돌하게 됐을까요? 사고가 발생한 영흥대교 남측 해역은 폭이 200에서 300m 남짓되는 좁은 수로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평택을 오가는 지름길 항로라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부터 수백 톤에 이르는 선박까지 이용이 잦아 평소 충돌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급유선 명진 15호는 2인 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 중이던 선장은 안전거리 내에 낚싯배가 있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는 낚싯배 선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목 구간이던 사고 해역에서 당시 낚싯배는 시속 18km, 급유선은 시속 25km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운항 중이었는데요. 해경은 조사 결과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낚싯배는 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새벽에 출항하는 일이 많고 빠른 속도로 경쟁하며 운항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해상 조난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업용 낚싯배 사고는 해마다 200건이 넘었고, 사고의 원인은 경계서울과 같은 부주의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31일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22명을 태우고 새벽바다로 나선 낚싯배 푸른바다 3호가 원산 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부주의 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 2015년에도 제주 추자도에서 주말 낚시를 즐기던 낚싯배가 기상 악화 속에서 돌아오다 전복되면서 1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운항하는 낚시 어선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장과 승객 모두 배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고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들을 점검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정원을 잘 지켜 탑승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평소 안전원칙을 무시하는
고질적인 관행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부릅니다. 2017년 겨울 역시 그곳은 참혹한 잿빛이었습니다. 충북 제천의 9층짜리 스포츠센터.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쯤 건물 관리인은 추운 날씨에 1층 주차장 천장에 생긴 얼음을 깨는 작업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이후 3시 50분쯤 천장에서 갑자기 불덩이가 주차된 차량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내 불길은 건물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소방대는 사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30분이 지난 뒤에야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고 불이 시작되고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오후 5시 40분쯤에야 겨우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화마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6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일상의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스포츠센터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소방대원들의 초기 진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 후 바로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는 지적인데요. 당시 소방대원들은 화염 속에서 건물 유리창을 깨면 실내로 급격한 산소가 공급돼 불길이 순간적으로 커지는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해 건물 주변까지 불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건물 1층 옆에 있던 2톤짜리 대형 LPG 가스통으로 불길이 번질 경우 2차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 제한된 소방 인력으로 화재 연소를 방지하는 것은 소방관들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신속한 현장 진입이 어려웠던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더구나 타일과 목재로 이루어진 화물용 승강기 때문에 불길은 수직 통로를 따라 쉽게 번졌고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여 만든 드라이비트 공법의 건물 외벽 역시 화재를 확산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건물 1층이 기둥으로 된 필로티 구조도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불이 건물 전체로 빠르게 옮겨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2층의 여성 사우나는 화재 경보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화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급하게 탈출하려고 했지만 작동을 멈춰버린 자동 출입문과 무엇보다 비상계단이 물건들로 막혀 있어서 결국 탈출하지 못했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비상문 앞에 남겨진 사람들의 손자국, 뜨거운 열기와 지독한 유독가스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알 수 있는 참혹한 사진이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지연된 초기 대응, 안전에 미비했던 건물 설계, 비상계단을 창고로 사용하는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비극을 불러오고야 만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8일 강릉발 서울행 KTX 산천 806호가 강릉역을 출발한 지 5분 만에 심하게 흔들리며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고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사고 지점이 속도를 낼 수 없는 곡선 구간이어서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탈선 사고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고 당일 기차의 방향을 변환해주는 선로 전환기가 밀착되지 않고 벌어지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대로 선로 위를 지나면 열차가 탈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하지만 사고 열차는 이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장애를 알려주는 신호기가 있었지만 반대 방향의 선로 전환기에 장애가 있다고 오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고 열차는 문제가 생긴 선로를 그대로 달렸고 결국 탈선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호기에 장애가 생긴 이유는 황당하게도 애초에 부실 설계 및 시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X는 정식 개통 전까지 시범 운행까지 하는데 어째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걸까요? 그건 바로 점검 과정 역시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개통 전에는 선로와 신호 시스템 등이 잘 연동되는지 점검을 진행하는데요. 선로 전환기 시공 오류는 이 검사에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사관리관이 공종별 시험을 보통 소요되는 시간보다 약 8배 일찍 끝냈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반대 방향의 선로 전환기를 각각 따로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유지 보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행 중 오류 신호가 있었지만 이내 정상으로 돌아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기관사들. 당시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속으로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열차의 경우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12월에 발생한 대형 사고만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대형 재난사고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 안전을 무시하는 오랜 관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요한 일상 속 예고 없이 찾아온 끔찍한 재난사고,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통해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그때의 그 재난 정진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